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모두가 잠들 만한 시각입니다. 밤 10시. 오늘은 이 시각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생방송이에요. 오늘 네. 밤 10시에. 예, 이렇게 밤 10시에 오시게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실 때까지는 전부 편집 업무를 보신 거죠? 사실은 예. 방송 오기 전에 예. 이게 충전을 좀 하려고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예. 어디 짱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 짱 박혀 있는 곳으로 가는 동안 예. 기사를 쐈다면서 예. 거기 가서 또 컴퓨터를 켜고 일을 하다 왔죠. 그러셨군요. 네. 저도 안 쉬었습니다. 안 쉬고 오늘 저녁 7시 원래 우리 본방송이 있는 시간에 네.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 네.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예. 누가 그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예. 이제 일하다가 예. 페이스북을 보면서 예. 웃었죠. 네. 김용민 PD는 역시 예. 체격이라든가 이런 게 예. 영상을 보면서도 돋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성대모사를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네. 이 성대모사를 이 양반도 하더만 정몽준 후보도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네. 기가 질리더라고 말이죠. 네. 예. 또 리드미컬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동영상도 지금 짤방처럼 돌고 있는데 말이죠. 예, 하여간 다음 주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5월 30일 금요일과 5월 31일 토요일 이틀 동안에 또 사전투표가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오늘 보니까 한 5% 가까이. 높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아무래도 야권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통상적으로 이제 정치 무관심, 그래서 투표율 저조 이러면 결국 여당에게 특히 그렇죠.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그런 선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 됐는데 말이죠. 네. 이번엔 젊은 층도 많이 보인다고 하고요. 그 사전 투표제가 예. 그 예전보다 좀 훨씬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제 부재자 투표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이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또 우편으로 보내고 네. 사전 신고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그러니까 울릉도 사는 분이 백령도 가서도 그렇죠. 사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데 출국하기 직전에 또 투표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이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생각에 육사 선거 당일에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설악산 입구, 한라산 입구, 혹은 동해바다 입구, 이런 데서 네.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그래야 할 텐데. 근데 또 많은 국민들은 또 이렇게 투표 쉽게 해가지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지난 대선의 어떤 공정성 이런 걸 두고 이 국민들 불신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과연 이게 공정하게 지금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의심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의심을 하게끔 만든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렇죠. 의심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KBS 총파업. 그렇죠. 여기 지금 언론계의 시선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 KBS가 제가 봤을 때 6.4 지방선거 결과가 예.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KBS 사태가 예. 정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합의가 다 있어요. 아니, 지난 수요일에 기관영 사장을 내쫓을 건지 말 건지 표결을 하기로 해놓고는 그렇죠. 그래 놓고는 6월 5일 날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미 그 날짜가 딱 나왔을 때 네. 예. KBS 구성원들이나 예. 방송계 대충 우리 국민TV 그 청취자분들도 예.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예. 왜 6월 5일 날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그 결정을 하기로 했는지 딱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6월 4일 날 크게 치면은 그렇죠. 길환영은 그냥 굿바이고 이기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권이. 만약에 예. 여권의 승리로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KBS 사태는 2012년 네. MBC 사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MBC 사태? 네. 그러니까 이제 파업한 사람들이 그렇죠. 졌다고. 지방선거에서 졌다고. 그렇게 해서 또 접고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아마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만약에 그 야권이 질 경우. 그렇습니다. 예. 예. 야권이 이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야권이 그러면 이긴다면 당연히 기관영 사장은 아웃될 거고. 청와대에서 굳이 기관형 카드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 KBS 이사회에서 이번 그 이사회 때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KBS 안팎에서. 네. 사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짚어본 그렇죠.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리해. 그렇죠. 이 지금 저 KBS 사태가 실은 5.16과 4.19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 대전 공개 방송에서 그렇죠. 말씀드렸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4.19는 민주혁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독재자 내쫓는 네. 그런 아주 순수한 민의에 의한 혁명인데 5.16은 뭐냐? 이게 권력자를 내쫓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죠. 이 권력을 찬탈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근데 4.19하고 5.16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그 KBS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싸우는 이 사람들의 어떤 충정에서 나온 그런 기관형 물러나라. 이 투쟁일 수 있는. 그렇죠. 이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네. 아니, 어디 PD 출신이 사장이야? 사장을 하려면 기자 출신이 해야지. 기관형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기자 그룹의 그 헤게모니를 지키는 차원에서 지금 함께 기관형 물러나라.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5.16 부류들이 또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거기에 약간의 플러스인데. 예. 지금 KBS가 보직 간부들까지 예. 점차적으로 팀장, 부장 이렇게 국장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파가 KBS 일부 구성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 이미 대세는 예. 길환영을 고집하기에는 예. 이미 KBS에서 대세는 글로 넘어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네. 일부 KBS 구성원들이 길환영 사장에게 등을 돌리면서 네. 예. 그 범 5.16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범 있죠. 5.16 세력.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네. 예. 4.19 세력과 네. 5.16 세력을 네. 지금은 네. 이 길환영 퇴진이라는 네. 이 슬로건에 아. 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6.4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연대 세력이 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 길환영 PD보다도 더 심한 암흑의 기자가 사장으로 왔을 때 이게 드디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됐다. 그렇죠. 해가지고
공정성 담보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돌아갈 이런 5.16 세력과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사당을 할 수가 있나? 저는 저 기관형보다 더 심한 종박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죠. 맞서 싸울 네. 이 4.19 세력. 네. 이 4.19와 5.16이 지금은 같이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중대한 변곡점에 지금 서 있는데 그 정점이 6.4 지방선거다 이런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봐야지. 지금 뭐 KBS 전사적으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만은 속내는 꼭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민동기 국장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 바로 그 부분 아니겠어요. 네. 지금 KBS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6.4 지방선거 이후 6월 5일 날 결국 결정이 될 텐데 이거는 권력이 사인을 안 줘가지고 6월 5일까지 미룬 것이다. 지난 주간에 그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결정이 못 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었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예. 대체적으로 전망이 그때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사인을 주면 네. 그러니까 사인을 주면 바로 결정을 하는데 예. 만약에 KBS 이사회가 결정을 못 한다면 그거는 저쪽 정권 실세에서 예. 예, 어떤 사인을 주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역시 KBS 이사회는 예. 이 김용민 PD와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네. 7대4 구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권 추천 이사들 7분이 예.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럼 당연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쪽 사람들 보면은 말이죠. 그 실력은 안 되는데 우리 각 핫백으로 내려간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결국 누구한테 충성하겠어? 그렇습니다. 그럼 실력이 안 되는데 뽑아준 사람, 네. 그분한테 충성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백 믿고 간 사람들은 대체로 타의적이고 결국 주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그렇죠. 그런 인간들한테 뭘 기대를 합니까? 예. 결국에는 6.4 지방선거 그 밤에 이제 어떤 분께서 결정을 하시면 이튿날 그렇게 또 집행이 되겠어요, 보니까. 근데 약간 변수가 좀 있을 법도 한 게 예. 이번 6.4 지방선거 만약에 결과가 여권의 패배 쪽으로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예.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가 예. 이런 분의 거취 문제까지 함께 거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개각이라든가 예. 이런 쪽에 먼저 방점을 찍게 되면 KBS 길환영 사장의 퇴진 여부는 약간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제 가정인데 네. 그런 상황을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여권의 패배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예. 길환영 사장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예. 그 9시 뉴스 하던 이현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 양반도 안 하다 보니까. 왜냐면 예. 더 이상 이제 하다가는 그렇지. 그 길환영한테 줄 서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그 양반은 아마 새노조가 아닐걸요? 아나운서들의 상당수는 예. 제1노조, 그러니까 제1노조. KBS 구노조 어. 소속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예. 정세진 아나운서, 이광용 아나운서 이런 분들. 이런 그 분들은 외에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이런 개념 아나운서들. 오태훈 아나운서. 네. 오태훈 맞나? 하여튼 있죠. 오태훈 아나운서. 주로 이제 구호 외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가닥 했어, 그 양반 보니까. 주로 이제 구호 외치는 게 이게 많이 해본 솜씨야, 이 양반이. 그렇죠. 범상치 않은 구호를 가지고 있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나운서들은 주로 라디오, 심야 때 많이 들으실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것도 뉴스로. 요즘 TV에서 잘 볼 수 없는. TV에서는 본래야 볼 수가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 왜냐? 이명박근혜 정권인데. 그렇죠. 정상적인 정권에서는 메인 프로그램을 맡으실 만한 분들인데,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TV에 잘 나오는 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잠깐, KBS 사태니까. 예. 이번 주 여담 하나를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담. 예. KBS 이사회가 열리는 그날. 예. 이 KBS 취재진 이제 내부에 들어가려면. 예. 좀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워낙 그 KBS 이사회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니까. 예. 당연히 이제,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예. KBS 내부 진입은 일단 막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막는다고 또 못 들어가는 게 또
기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멀티미디어 팀장인 이치열 팀장이 주로 사진기를 들고 이제 예.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동영상도 찍으시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KBS 내부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서 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개구멍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개구멍에 예. 그 KBS 내부 구성원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1차 시도 KBS 1차 개구멍이 있습니다. 예. 1차 시도 때 KBS 청원경찰과 관계자들에게 예. 이치열 팀장 얼굴이 워낙 알려져서요. 이치열! 이름까지.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무전을 서로 치면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퇴각한 다음에 예. 다시 이제 본관 지하 쪽으로 개구멍이 또 있거든요. 본관에 이 구조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가. 일반 도로에서 진입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1층이어야 하는데 지하 1층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잘 뚫으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제가 말한 그 첫 번째 개구멍 진입에 실패해서 예. 다시 이제 KBS 구성원들과 본관 쪽으로 이제 루트를 뚫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아니 거기서도 이치열 팀장 얼굴을 보더니 이치열 이래서 그 이치열 팀장이 예. 저한테 아니 이게 지금 진입이 안 된다면서 예. 동시에 KBS 그 구성원 선배인데 예. 전화가 왔습니다. 예. 앞으로 예. 이치열 팀장은 KBS 취재를 보내지 말라. 얼굴이 너무 알려져서 성형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진입이 안 된다고. 예. 사실 저하고 이치열 팀장은요. 네. 워낙 그 얼굴이 좀 알려져가지고 KBS 그 청원경찰들하고 옛날에 부딪힌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진입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깜빡했습니다. 제가 예. 다른 기자를 보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방송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네. KBS하고 MBC 사옥은 꽤 오래전에 지어졌어요. KBS 같은 경우 1970년대 박정희가 그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KBS 본관 그 여의도. 네. MBC는 이제 80년대 초반에 지금 경향신문 사옥 있는 데서 그렇죠. 예. 여의도 문화방송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옮겨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80년대 지어진 거고 최신 그 방송 3사 건물은 2004년에 만든 SBS 사옥인데 그렇죠. 이 KBS하고 MBC는 지하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이 본관 사무실 스튜디오로 진입할 수가 있어. 이게.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은. 네. 근데 이제 SBS는 뭐냐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요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갑니다. 나와서 통과를 해야 돼. 역시. 저는 SBS 목동 사옥에 예. 주로 1층에서 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예. 목동 사옥에 지하 주차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 역시 김용윤 PD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봤기 때문에. 차를 대봤어요. 그렇죠. 제가 거기 8년 9년 그렇죠. 출입을 했으니까. 네. 근데 SBS 여의도에 있었을 때 국민일보 옆에 네. 지금 부수고 새로 지었잖아요. 거긴 저도 여러 번 가봤죠. 예. 네. 거기 지금 태영 사옥이 그렇습니다. 들어가 네.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구건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지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10층에 그 라디오국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신사옥은 정교해. 이게 개구멍이 없는 거예요. SBS는. 그렇죠. 예.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는 들어가기 힘들지만 KBS하고 MBC는 그런 틈이 있었지만 이미 그 인해장막에 가로막혀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치열 팀장이 결국에는 퇴각하라. 진입을 못하는. 예. 이런 여장하고 한번 사태가 해보면 있었습니다. 어떨까, 여장. 예. 그래요. 하여간 KBS가 또 가본 분들 알겠지만 미로예요, 미로. 이게 거기가요? 또 예. 신관 또 IBC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IBC와 본관 구건물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은 또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들어갈 여지도 있고요. IBC도 구멍이 있고요. 예. 본관도 구멍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이 얼굴이 좀 알려지면 이 진입이 어렵더군요. 네. 또 얼굴이 알려졌는데 단골 출연자면은 또 이게 또 무슨 따로 출입증 안 써도 그렇습니다. 통과가 돼요. 예. 또 구조가 그렇습니다. 네. 난 청원 경찰들한테 아주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 네. 우리 미디어 오늘은 아주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주 최악의 불청객이 된. 아니 또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이병순, 김인규 요런 때부터 굉장히 좀 거칠게 나오시더라고요. 이상한 그 사장이 들어설 때부터 대접이 이상해졌어요. 근데 MBC한테는 또 우리 미디어원들이 사이비 언론으로 또 규정이 됐더만. 그렇습니다. 그 이진숙이. 네.
왜 그래요? 또 그 언니는. 참. 아니 근데 그 이진숙 본부장님께서는 예. 아니 그 좀 말을 응. 좀 본부장 정도 됐으면 응. 품위 있게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말이야.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좀 품위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응. 너무 그 품위가 없으신. 그 뭐 일베 가서 댓글 다는 발언을 하셔. 아니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 충격이었고 어. 그때 그 남부지법에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네. 우리 조수경 기자뿐만 아니라 네. MBC 여러 기자들도 예. 그 이인숙 본부장이 네. 법정에서 얘기한 그런 발언들을 보고 예. 창피하다고 어. 예,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네. 제가 봤을 때 MBC 그냥 간부도 아니고 예. 보도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예. 보도 본부장이면 본부장다운 어떤 그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네. 안 그랬는데 세계관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세계관이. 아니 그 예전에는 또 파업할 때 90년대 초반 MBC 방송민주화 투쟁할 때는 막 전단도 뿌리고 이랬던 양반이 이제 와서 아주 노조 탄압의 대가가 되어버린 그런 이유를 이제 물어보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서 그렇다. 사실 뭐 세계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뒤에 한 발언이 좀 충격적이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죠? 그러니까 그 재판 받을 때 그 전단지 나눠주던 그런 사진이 이른바 그 PPT 화면에 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 세계관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뒤에 네. 후배 기자 PD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 동안 흔히 말하는 신천교육대 보내서 브런치 교육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물으니까 우리 이진숙 본부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의만 들으면 예. 머리가 무거울까봐 예.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굳이 법정에서 법원에서 강의만 들으면 머리가 무거울까봐 그랬다. 이거는요. 예.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발언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참급 PD 이런 분들한테 샌드위치 만들게 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신천교육대행을 비판한 언론 보도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미디어올 기사예요. 예. 얘를 이제 미디어올 기사가 거기서 언급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이진숙 본부장님께서 예. 전형적으로 선정적인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아니 신천교육대행을 비판한 게 왜 선정적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아니 그 멀쩡하게 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취재를 하셨던 분을 브런치 교육을 보내면서 강의만 들으면 머리가 무거울까봐 이거는 집단은 또 배려를 했다고. 그거는 네. 좀 아니죠. 예. 우리 이진숙 본부장께서 아주 특이한 사고로 바뀌신 거는 아무래도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시대, 기가 막힌 집권자들에게 비토를 당하는 우리 사이비로까지 내몰린 미디어 오늘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정상이야? 누가 비정상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이고 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비라 한다면은 사이비 기자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돈 내놔. 너희 비판적인 기사 안 쓸게.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미디어들이 그런 적이 있었나? 우리는 그런 걸 조지는 신문사죠. 그렇죠. 조지는 언론사. 예. 비판하는 그런 언론사인데 예전에 그런 기자들 촌지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네. 미디어 오늘이 탄생한 그 창간한 배경이에요. 그 기자들 그 촌지 문화라든가 예. 여러 가지 그 어떤 잘못된 그런 관행들 예. 이거를 개선해야 되고 뿌리 뽑아야 된다. 이게 미디어 오늘 창간 정신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사이비라고 하시니 우리 기자들도 뭐 어이가 없어 했죠 좀. 자, 이 사이비란 말이 뭔지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면은 이 세계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임상병리학적으로 뭔가 또 문제가 있으실 거 아닌가. 뭔가 몸에 큰 변화가 발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거나 그런 행동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요. 참 이 어처구니가 없는 우리 이진숙 본부장의 그런 인식 사고 짚어봤는데 다시 KBS로 돌아가죠. 예. 그러면 이제 KBS는 결국엔 6.4 지방선거 결과만 보면은 된다. 거기서 승패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전에 김환영 사장이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미디어오늘 기자들에게 전해지는 전원에 따르면 김환영 사장은 절대 본인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게 본인이 너무 퇴로 없이 코너에 몰린 면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김환영 사장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법도 해요. 아니 뭐 나만 그랬나?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야 틀림없이. 아니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나 임창건 전 보도본부장이나 지금 자기 보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보직 간부들, 국장급, 부장급, 팀장급 그 상당수가 제가 알기로도 김환영 사장과 적극적으로 보폭을 맞추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김환영 본인 보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김환영 사장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또 미디어오늘 독자분들 보기에는 이 KBS 파업이 그렇게 흔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공정한 보도를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종박 방송을 했었습니다. 라는 어떤 자성 또 거듭남의 의지 이런 거 없이 아니 모든 책임을 다 김환영한테 다 덮어씌우고 그렇죠. 본인들은 숭고한 척, 고결한 척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지. 이게 그렇죠. 이 뭔가 과정이 빠졌어. 우리가 뉴스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성합니다. 김환영 물론 잘못이 크지만 제일 크지만 저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환골탈퇴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KBS 사태에서 관전 포인트가요. 이제 김환영 사장이 만약에 이제 6.4 지방선거 이후에 퇴진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KBS 사태를 어떻게 이제 마무리해 나갈 것인가를 보면 흔히 말하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보도 투쟁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왜 파업을 하죠? 파업은 일단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약간 그 찬반 양론이 좀 이렇게 지금 파업하는 쪽에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지금 이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판국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KBS가 사실상 조금은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9시 뉴스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보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까지 해왔던 편파 보도라든가 이런 불공정 방송을 상당 부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KBS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지금 어떤 그런 보도 투쟁보다는 김환영 사장 퇴진 이걸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병행을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전술적으로 전략이라는 김환영 퇴진이라는 전략은 물론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전술적으로 그런 보도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여지에 대해서는 조금 활용할 필요도 있는데 좀 지나치게 좀 그런 거를 활용을 못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지금 듭니다. 파업해서 싸우는 게 쉬워?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공정방송 투쟁을 하는 게 더 쉬워? 내가 봤을 때는 파업하는 게 더 쉽거든요. 파업하는 게 쉽죠. 물론 월급 못 받는 그런 좀 한계는 있어도 그것보다는 차라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김환영이가 뭐하건 간에 만약에 못하게 한다. 막 보도를 못하게 막고 혹은 간섭한다. 그러면 거기서 맞서 싸우는 거지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런 건 안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물러나라 이러니 뭐 좀 내가 봤을 때는 이 또 2012년에도
총선 대선 앞두고 뭐 총선에도 저 때문에 졌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때 파업을 하는 바람에 총선 당시에 네. 그것 때문에 이 결국에는 그놈들만 살판났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성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다고요. 아,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차라리 투쟁하면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투쟁하면서 싸운다는 말이 그 말이군요. 이 밤 10시 29분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라서 제가 좀 몽롱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6월 4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6.4 지방선거 투개표 특별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서울 동숭동 벙커원 스튜디오에서 딴지 라디오와 공동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까지 국민TV의 개표 방송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 방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오는 6월 4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투개표 특별방송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예. 지금 이게 만약 보이는 TV라면은 김용민 PD와 제 눈이 약간은 좀 나는 저 5시에 나왔어. 5시에 그 조간 브리핑 하느라고. 그렇죠. 야, 이거 보니까 내일 아침에도 나와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왜 나옵니까? 우리 서형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아침 9시부터 있는데 지방선거 때까지는 우리가 토요일마다 다 생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예. 집에 안 들어가니 나으려나? 예.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내일 아침에 좀 뻗으려고 합니다. 좋네. 하여간 지금 뉴스 제작을 누가 하죠?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뭐 뉴스가 아주 안 나가진 않잖아요. 아주 안 나가는데 아주 형편없는 뉴스들이 나가고 있죠. 형편없는 뉴스들이. 네. 그러니까 하나만한 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제작 투입 인력이 우리 국민TV보다 많아요, 적어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왜냐면 제1노조와 제2노조가 지금 다 파업에 돌입했거든요. 없어요, 정말. 간부들도 지금 다 그렇습니다. 현업에 투입될 리는 없을 것이고. 또 사장의 지시는 또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게 이 기회에 그렇게 사장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올 여지가 없다면은 보도 투쟁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보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참 지금 전략적인 판단이 잘 돼 있는 건지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MBC 얘기로 그럼 이번에 또 넘어가도록 하죠. 네. 우리 진숙이 누나에게 잠깐 아까 했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엠빙신 PD입니다 하면서 오늘의 유머에 올렸던 그 PD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징계를? 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실명으로 올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그게 우려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징계를 내릴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MBC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냐면 원래 그 예능 PD들이 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잘 안 냅니다. 특히 MBC 같은 경우는 그 파업을 접고 난 이후에 굉장히 그 예능 PD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파업할 때도 2012년 상반기 때 파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파업할 때도 노조 지도부의 어떤 결연한 입장과는 다르게 예능 쪽에서는 언제 다시 시작하나 그렇게 그렇죠. 그 복귀일만을 기다렸던 PD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오늘의 유머에서 사이트에서 MBC를 비판한 이 권성민 예능 PD인데요. 지금 대기발령 상태거든요. 대기발령. 그냥
회사 나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아무것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거죠. 대기 발령이라고 하는 게. 예. 근데 6월 초에 예.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인데 네. 뭐 얘기는 간단하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건데 이 권성민 예능 PD의 징계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예능 PD들이 실명으로 인사위원회 이제 철회를 요구를 하고 나섰거든요. 여기에 예. 무한도전 김태호 PD까지 이제 이름이 포함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징계한다. 징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 뭐 그냥 아주 무슨 직원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MBC 방침이 나온 뒤부터 제 주변 사람이라든가 뭐 누리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얘기? 차라리 김태호 PD 다른 방송사로 갔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JTBC.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MBC라는 그 스테이션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쪽 언론개혁이라든가 어떤 공정한 언론을 기대하는 시청자분들은 사실 뭐 TV조선이라든가 채널A라든가 이런 그 종편사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잖아요. 예. 그들이 뭘 하든 간에. 예. 외국 보도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MBC도 사실상 TV조선이나 채널A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전락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스테이션은 좀 버리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4.19를 추구하는 KBS의 구성원들 같은 존재감을 보여준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포기할 사람들은 없지. 네. MBC가 언젠간 회복될 것이다.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건 지금 보니까 완전히 구제불능이란 거지. 뭐 간부는 물론이고 직원들도. 그렇죠. 예. 그 한겨레 20일에다가 한 MBC 기자가 보낸 걸 보셨죠? 예, 이 다음에선 또 톱으로 올라왔던 건데 네. 뭐 이 부분만 읽어드려도 대략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작 거부 안 해? KBS도 한다던데 당신들은 파업 안 해? 왜 가만히 있어? 한 부장이 희죽희죽 웃는다. 그는 지금 MBC 수뇌부의 일원이다. 무시하고 돌아서는데 그가 재차 묻는다. 아니 이럴 거면서 2012년에 170일 동안 파업은 왜 했어? 그때 당신들 구호대로라면 지금도 다 물러나라 이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지금 가만히 계시나? 비아냥거림은 계속됐다. 공정방송 외치는 훌륭한 기자님들이 왜? 뭐가 두려우신가? 단체 행동하면은 죄다 외곽으로 쫓겨나고 경력사원 뽑아서 채워 넣을까봐? 그거 알면 쥐 죽은 듯이 계셔야지. 이건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심야에 욕을 해서 참 죄송하지만 이런 같은 쪼는 너희들은 뭐냐? 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진짜 이 진짜 나 만나면 한테 날려야지 이런 다 있어.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라면 저도 이제 그 한겨레 20일 글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걸 그 말을 기억해서 글을 써서 한겨레에 보낼 정신이라면은 대체 이게 무슨 멘탈리티로 보낸 것일까? 우리가 이만큼 떨고 있어요. 무서워요. 공포에 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해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인지 이런 개새끼들이 있는 MBC에서 우리가 언젠간 분연히 일어나겠다.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달라. 이런 의지인지. 제가 접한 피드백은 전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한겨레 20일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이래서 이해를 해달라는 건가? 근데 이해를 못하겠다 잘.
아니 왜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오히려 그 글을 보고 더 화가 났다는 그런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아니 화가 나죠 당연히.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다. 지금 김용민 PD가 굉장히 험한 말했잖아요. 예. 저도 좀 어떻게 대응을 했을지 저도 지금 이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이제 다른 여타 직장 같으면은 들이받지. 근데 만약에 우리 민 국장이 1억을 받는다 연봉을. 네. 들이받을 수 있나? 조용히 있어야죠. (1억) 주는데. 봐라. 바로 여기서.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왜 인간이 비굴해지는지가 바로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왜냐? 예. 1억을 주는데. 1억을 주는데. 그렇습니다. 1억이면 얼마냐? 12로 나눠봐요. 그건 거의 1,000 가까이 돼. 월천입니다, 월천. 월천. 예. 월천 받고. 약간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는 살려면. 월천 받고 그래 너 좀 비굴하게 살아라. 이러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월급을 못 받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안 거야. 그렇죠. 이 같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말하자면은 계속 너 까불어? 내 눈 밖에 나? 너 그거 아웃이야. 어디 가서 저 브런치나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진짜 공포에 떨게 된다는 거지. 바로 이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돈의 노예가 된 거야. 연봉의 노예가 된 거고. 본인은 잘 몰라. 설마 내가 그러랴. 이럴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는 게 정확해. 이 연봉의 노예들아. 아이고 진짜. 저는 다 연봉의 노예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글을 한겨레 20일에 보낸 사람은 예전처럼 자기들을 지지해 줄 거라고 믿는 거야. 시민들이. 여름에는 삼계탕 갖다 주고 겨울에는 비바람 맞아가면서 우리를 성원해 준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어려운 사정 얘기해 주면은 다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 아니 이제 그런 거로 호소했다고 보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역효과가 지금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이제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김용민 PD와 제가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하게 그런 피드백이 MBC 구성원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밖의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당신들은 당신들의 사정을 잘 몰라. 네. 밖에서 보는 게 정확할 수도 있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주 비겁해지셨고요. 아주 비굴하세요. 예,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민 PD와 제가 이런 MBC 구성원들을 비판한 거에 대해서 미디어 워치라든가 이런 데서 MBC 본부 노조의 파업을 부추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셨던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제대로 좀 분연히 맞서 싸우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라는 그런 소리지. 뭘 또 우리가 또. 아니 미디어 워치가 뭐예요? 미디어 워치라고. 시계 이름이? 미디어 워치라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진 않았는데. 이게 신문이?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미디어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씩 모니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보내셨더라고요. 아유, 참 오지랖도 넓으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봐. 아니 또 보내주면은 또 저는 이제 열성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보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간 우리 MBC에 계신 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2012년에 그때 시민들이 아니에요. 예. 당신들도 역겨워합니다. 그거 아셔야지. 기대한 만큼 이렇게 실망을 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셔야지. 한겨레 20일에다 뭘 그런 걸 보내. 그냥 연봉의 노예로 적당히 사시면 그만 아니야. 그잖아요? 네. 난 그렇다고 봅니다. 네. 아이고 벌벌 떨 대상도 없다. 아이고 정말 참. 다 벌벌 떨까요? 네.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아니 이상호 봐봐. 이상호 잘렸어.
그렇죠. 이상호가 기죽나? 이 현장 저 현장 다니면서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 바닥을 한번 쳐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 별로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바닥을 친 건 아닙니다만, 미디어오늘 기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미디어오늘 기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흔히 말하는 주류 언론의 어떤 그런 기득권, 여기서 이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예. 그래서 미디어오늘 기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정말로, 예.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전히 MBC 기자분들은 높은 곳에 계시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셔. 예, 예. 높은 곳에 계시다. 좀 내려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비겁함도 우리 시민들이 용서해 주셔야 돼. 응? 오죽했으면은요. 응. 방금 얘기한 그 한겨레 20일 그 기고에 대해서 예. 박상우 MBC 전국부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잠수사 그가 이게 안타깝게 사망한 그렇습니다. 게 실종자 가족들이 너무 보채서 그런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이제 망언했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상우 부장이 한겨레 20일 그 기고한 그 글을 언급을 하면서 또 MBC 기자들을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당신들이 좋아하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 뭐 미디어오늘 이런 데 가서 일해라. 박상우 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무슨 모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 민동기 국장은 보고 계십니다. 예. 이게 해외, 국산, 토종, 쌍으로 그냥 제가 지금 모종의 기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뭘 했는지는 모르지. 그렇죠. 우리 라디오니까. 근데 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 좀 낮은 곳으로 좀 내려오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MBC나 KBS나 SBS 기자 PD분들처럼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지 않아도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시민단체는 최저연봉으로도 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온당하다는 얘기를 그럼요. 하는 건 당연하죠. 아니지만, 예. 예.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치 없는 삶을 사느냐? 그렇죠. 아니지. 네.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최저임금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직도 안 해, 이 양반들은. 사명감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그게 사실 종교적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텐데, 정말 난 그분들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 많은 국민들의 그런 성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시니 참 이래저래 놀랍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MBC가 상당히 좀 KBS 때문에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긴 한데요. 사실 육사지방선거 이후에 MBC의 어떤 그런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약간 안타까운 게 너무 내부에서 지금 위축이 돼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선배되는 예능 PD들은 그 후배 예능 PD가 그렇게 징계받을 상황이 왔는데 성명서 한 장 내고 말아요? 아니, 성명서에 눈 하나 깜짝할 우리 고위층들이신가? 아니죠. 네. 그렇게 법원에서마저도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좀 이겼죠, 지난주에. 이겼죠. 우리 해직된 정영화 위원장을 비롯한 네. 우리 전 노조 집행부분들. 이 진짜지, 이 양반들은. 그렇죠. 뭐 잘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지사적인 의지로 맞서 싸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 후임으로 지금 노조 이끌고 계시는 분들을 참 제가 분발하기를 이렇게 저렇게도 참 MBC를 아꼈던 사람으로서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미디어 토크 작년에 시작할 단계부터 MBC 노조가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거의 매 시간마다 몇 번 계속 얘기를 했었죠. 예. 네. 근데 뭐 하여간 뭐 조금 더 나아진 바도 없고, 이제 와서는 이게 칭얼대기까지 하니까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야. 우리 너무 무서워, 공포에 떨고 있어.
아니,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다시 와서 그 앞에서 투쟁해드릴까? 촛불 들고? 안타깝습니다. 예.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MBC가 난 이런 데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20년 동안의 어떤 노조 투쟁 역사를 통해 지켜보면은 승리의 역사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저 결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 역사와 전통의 맥이 이어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 이건 너무 순식간이네. 완전히 허물어졌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세요. 앞으로 한겨레 21에 기고하지 마시고 충성하십시오. 예. 충성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앞으로 자녀도 키우시고, 또, 노후 설계도 하시려면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늘, 예. 막간 소식을 하나, 예. YTN이 대형 오보낸 거 아세요? YTN이, YTN이, YTN. 뭐, 사실은, 뭐, YTN이 뭐, 다른 보도를 별로 많이 안 해가지고, 네. 뭐, 오보가 나도 특별히 놀랍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 정말 어이없는 대형 오보였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그래? 제가 봤을 때, 예. 이 정도 대형 오보면, 예. 간부들이 책임지고 날아가야 되는 사안인데, 그냥 정정, 사과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양상인데요. 물론 이제 최종 그 조치는 지켜봐야겠지만, 무슨 오보였느냐. 예.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YTN이 굉장히 그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새벽에 예.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오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한도 핵무장하겠다. 이거는 사실 핵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도 핵 만들겠다. 이렇게 나올 판이고. 근데 저는 또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고.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YTN 국제부가 미디어오늘한테 해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YTN 특파원이 기사 안에서 예. 주변국, 네이버즈, 주변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보가 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북한. 네. 북한의 주변국이면 남한도 뭐 거기에 속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을 잘못 해석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네이버라는 말이 이웃이지 주변이지 그게 어디 코리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나? 저는 이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을 정도면은 단순히 이건 네이버 주변국이라는 표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한 나름의 배경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 일단 YTN 쪽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잘못 해석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예. 조금 이 오보를 두고는 예. 아직까지도 조금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뭔가 YTN이 사인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데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주변국을 한국으로 혼동을 할 수가 있는가? 사우스 코리아도 아니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더더군다나 특파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특파원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예. 네이버스라는 거를 아무리 한반도의 그런 정세가 역학관계라든가 이런 게 뭐 다이내믹하게 흘러가지만 네. 아니 이게 사우스 코리아와 네이버를 이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는가? 단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저는 이건 좀 한잔하고 기사를 뭐 썼긴 없을 거고. 그걸 떠나서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특파원이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이건 일반인 뉴스를 잘 모르는 사람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구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남한의 핵무장을 어마어마한 사안이죠 이건. 공언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날라왔다. 네. 이게 무슨 특파원이 생방송으로 물렸는데 갑자기 보도한 거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책임을 다 특파원한테 떠넘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 데스크에 필터링을 거칠 그런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뉴스 편집 담당 기자는 그냥 그걸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나갔으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그 필터링 과정에서 다 오케이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보도가 뉴스로도 나오고 앵커멘트로도 나오고 심지어 자막까지 준비가 됐다면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관계해서요. 특파원 한국으로 왔을 때 이거 보이세요? 예, 봤어요. 그죠? 예. 이렇게 자막까지. 예. 편집 기자 최소한 2명 그리고 앵커 자막 넣는 사람 도합해도 한 10명은 이 기사를 사전에 이미 인지를 하고 보도를 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맞냐?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 YTN 맞나? 뉴스 전문 채널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그런 어떤 아니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무슨 뭐 미국에 가서만 볼 수 있는 매체도 그렇죠. 아니고 말이죠. 예. 예. 조금 그러니까 이 오보는 뭐 오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뭐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이게 오보로 보도가 되기까지 네. YTN 내부 필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지금 김용현 PD도 이 얘기를 했지만 예. 그 단계를 거쳐서 이 보면 자막까지 이렇게 딱 나갔거든요. 예. 앵커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 이 정도 나갔으면 예. YTN 내부에서는 뭔가 예.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이게 보도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간 건데 예.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렇다면은 그거 아닌가요 혹시? 이 뭐 어떤 가공된 오보. 가공된 오보라기보다는 이것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것도. 아 그럼요. 예. 저는 그걸 떠나서 예. YTN 기자들이 바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뭔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거나 그 당시 나름으로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해석을 잘못했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상당한 고위층이 어디 가서 듣고 온 건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기가 어디 가서 들은 거야. 근데 올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야 이건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한번 쏴. 이렇게 지시했나? 그러기에는 이게 특파원발 보도란 말이죠. 사안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심각한 사안이죠. 그렇죠. 독자적인 핵무기를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예. 밝혔다는 건데. 사실은 그 여당, 특히 새누리당 쪽에서 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사실은 보수층 결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네. 예전에 내가 어떤 라디오 방송 출연을 했는데 진행자가 있어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우 보수 성향의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알려나? 알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말이죠. 그 PD로부터 당신 교체됐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통보를 받았어. 그런데 이 PD가 이런 그 통보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그 상부층에서 그냥 MC로 써라 계속 이런 연락을 받은 거야. 이 양반이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이 고위층, 이 방송사 고위층하고 잘 아는 또 다른 고위층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잘렸어요.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자 그 양반이 또 저쪽 방송사 고위층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3쿠션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자리를 유지했던 그런 분인데 한 번은 그 남한 핵무장 관련한 뭐 비스무리한 그런 뭔가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거 갖고 자기 혼자 3분을 떠들더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예. 보수 중의 로망이에요. 핵무장. 그렇죠. 예. 뭐 하여튼 저 양반도 그렇죠. 예. 몽준이 형도 예. 안녕하세요. 핵무장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몽충이거든요. 이랬던.
아무튼 이 YTN 대형 후보 오늘 굉장히 이것 때문에 오전에 좀 바빴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배석규 사장이 뭐 사과한다고? 그렇습니다. 또 김도현 기자가 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저희 미디어 토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는군요. 네. 아유, 그러네요, 보니까. 네. 다음 주간이 또 진짜 큰일이 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네. 우리 모두 한번 또 긴장을 하고, 네. 다음 주간 우리 국민의 소중한 뜻이 어떻게 표출될지, 혹시 음험한 세력들이 터무니없는 책략을 획책하지 않도록 또 두 눈 부릅뜨고 감시도 해야 되겠고요. 예. 다음 한 주간도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선거 결과를 놓고 또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른 KBS의 변화를 놓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지도 주목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